아저씨 빵 하나만 사주시면 안 돼요? 너무 춥고 배고파요. 눈이 펑펑 내리는 크리스마스 이브. 홀로 운전하던 차승준의 차창을 허름한 차림새의 아이들이 두드렸습니다. 맑게 빛나는 눈망울을 보는 순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내 쌍둥이. 신기한 듯 아이들의 얼굴을 쳐다보던 차승준의 숨이 멎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만남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후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큰 행운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펜트하우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크리스마스 조명이 거리마다 가득했죠. 그 화려한 풍경 앞에 한 남자가 홀로 서 있었습니다. 혜진 그룹 회장 자리에 젊은 나이에 식품 대기업을 이끌었어요. 손에 든 위스키 잔에서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만 고요한 거실에 울렸습니다. 술은 이미 미지근해져 있었어요. 승주는 소파에 앉아 양복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낡은 머리끈 하나였습니다. 검은색이었는데 이제는 회색에 가까웠죠. 은서야 목소리가 텅 빈 거실에 스며들었어요. 이렇게 다 가졌는데 정작 내가 없구나. 6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 그날도 눈이 내렸습니다. 은서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던 뒷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어요. 아무 말 없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던 그 모습이 승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백억짜리 펜트하우스가 갑자기 숨막히게 느껴졌어요. 코트를 집어들고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경호원이 따라왔어요. 회장님, 제가 운전하겠습니다. 아니, 혼자 갈 거야. 승주는 검은 세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목적지는 없었어요. 그냥 달렸습니다. 강남을 지나고 한강을 건넜어요. 어느새 낯선 골목길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허름한 주택가였어요. 신호등이 빨간 불로 바뀌었습니다. 승주는 차를 멈췄어요. 똑똑 누군가 차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승준이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창문 너머로 작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었어요. 4명이서 차 옆에 서 있었죠. 승주는 창문을 내렸습니다. 칼바람이 차 안으로 밀려 들어왔어요. 아저씨. 맨 앞에 선 남자아이가 말했어요. 볼이 발갛게 얼어 있었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할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죠. 빵 하나만 사주시면 안 돼요? 너무 춥고 배고파요. 승주는 아이들의 차림새를 봤습니다. 얇은 패딩은 솜이 빠져 바람 한 줄기 막아주지 못할 것 같았어요. 운동화는 찢어진 데를 테이프로 붙여놓은 상태였는데 틈새로 스며든 눈이 양말을 적시고 있었죠. 너희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엄마는 할머니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있었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요. 아이들이 승준을 올려다봤어요. 추위에 벌겋게 얼어붙은 얼굴, 그 위로 간절하게 빛나는 눈망울. 승준은 그 눈을 보는 순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에서 내렸어요. 발밑에서 눈이 뽀드득 소리를 냈어요. 아이들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 순간 첫째 아이의 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윗부분이 살짝 접힌 독특한 귀 모양이었어요. 승준의 귀와 똑같았습니다.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그랬죠? 차씨 집안 남자들에게만 내려오는 유전이었어요. 나머지 세 아이도 살폈습니다. 4명 똑같은 귀였어요. 승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이건 우연이야. 머리로는 부정하는데 등줄기를 타고 소름이 쭉 돋았어요. 손바닥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너희 다 똑같이 생겼구나. 내 쌍둥이니. 이름이 뭐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저는 차별이요. 차솔이에요. 차강이요. 저는 차비치예요. 아저씨, 왜 그래요?
눈에 뭐 들어갔어요? 차비치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승주는 그제야 자기 눈가가 젖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 아니야. 배고프다고 했지? 저기 편의점 가자. 아저씨가 맛있는 거 사줄게. 편의점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얼어붙은 볼을 녹였습니다. 커피 냄새와 빵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먹고 싶은 거 골라? 아이들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진짜요? 아무거나요. 응애 다 골라. 아이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차별이가 동생들에게 눈짓을 했어요. 뭔가 의논하는 것 같았죠? 한참 후 차별이가 조심스럽게 빵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비닐봉지가 바스락거렸어요. 이거 하나만요. 4명이서 나눠 먹을게요. 승주는 그만 목이 메고 말았습니다. 아니야. 1개씩 먹어. 빵 4개와 따뜻한 우유 4개. 승주는 계산을 마치고 아이들과 테이블에 앉았어요. 차별이가 빵 봉지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먹지 않았어요. 먼저 막내 차비치 앞에 빵을 밀어줬습니다. 차비차 너 먼저 먹어. 형은 나중에 먹을게. 먼저 먹어. 차비치 작은 손으로 빵을 들었어요.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빵 부스러기가 입가에 묻었죠? 차소리가 재빨리 손을 뻗어 동생 입가를 닦아줬어요. 차강이는 우유를 홀짝홀짝 마시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그리고 차비치 우유를 내밀었어요. 차비차 이것도 마셔. 형은 배 안 고파. 거짓말. 아까 형 배에서 소리 났잖아. 안 났어. 빨리 마셔. 승주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서로 양보하고 있었어요. 배가 고프면서도 동생 먼저 챙기고 있었습니다. 승주는 자기도 모르게 빵을 하나 더 집어왔어요. 그리고 차별이 앞에 놓았습니다. 이건 내 거야. 동생들 챙기느라 고생했네. 차별이가 고개를 들어 승준을 봤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살짝 맺혔어요. 감사합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시구나. 엄마 혼자 병원에 가셨어? 네,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엄마가 이불 속에서 나오시더니 막 울면서 나갔어요. 차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맨날 아파요. 엄마가 맨날 슬퍼서 울어요? 승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엄마가 많이 힘드시겠다. 엄마 진짜 힘들어요. 낮에는 공장 가고 밤에는 또 다른 데 가요. 차소리가 말했어요. 엄마 손이 빨개요. 여기여기 다 갈라져서 피나요. 차강이가 자기 손등을 가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편의점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함께 밀려 들어왔어요. 애들아.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승준이 고개를 돌렸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문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숨을 헐떡이고 있었죠. 뺨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급하게 달려온 것 같았어요. 헐렁한 회색 패딩, 무릎이 해진 검은 바지, 때가 탄 운동화. 푸석푸석하게 갈라진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승주는 그 모습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6년 전의 은서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은서는 언제나 빛이 났어요. 웃을 때면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졌고 걸을 때면 꽃향기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여자는 볼이 푹 꺼져 있었어요. 광대뼈가 도드러져 보였습니다.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죠. 한때 고왔던 손은 갈라지고 트고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은서도 승준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못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차승준 씨. 은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승준의 입에서 저절로 그 이름이 흘러나왔어요. 은서야. 1초가 아주 길게 느껴졌습니다.
함께 했던 시간들, 이별하던 날, 그리고 텅 빈 6년의 세월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어요. 은서가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들을 봤어요. 애들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써 담담하게 말했어요. 집에 가자. 지금 당장 엄마야 아저씨가 빵 사줬어. 빨리. 아이들이 후다닥 일어났습니다. 은서는 아이들 손을 잡아 끌며 문 쪽으로 향했어요. 은서야 잠깐만. 승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혹시 저 아이들 아니에요? 은서가 승준을 쏘아봤어요.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여기 왜 있는 거예요? 다시 오지 마세요. 은서가 아이들을 데리고 편의점을 나갔습니다. 찬바람이 휙 하고 밀려들었어요. 눈 내리는 골목으로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승준은 뒤쫓아 나갔어요. 하지만 눈발 사이로 은서의 뒷모습은 이미 희미해지고 있었죠. 은서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바람소리만 귀에 맴돌았어요. 승준은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눈이 어깨 위로 소복이 쌓였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차에 올라탔지만 시동을 걸지 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식은 땀이 축축하게 배어 있었어요. 저 아이들 차씨 집안의 귀와 똑같았어. 은서는 왜 저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거지? 승준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뒤져 한 번호를 찾았어요. 네. 회장님, 박 실장, 지금 당장 조사 하나만 해줘. 말씀하십시오. 승준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서은서, 6년 전 내 아내였어. 지금 어떻게 사는지 전부 다 알아내.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승준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은서야, 대체 그동안 어떻게 산 거야? 그날 밤 승준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초라하게 변해버린 은서의 모습까지. 승준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에 섰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눈은 그쳤지만 도시는 여전히 하얗게 덮여 있었죠. 문득 6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승준의 아버지 혜진 그룹 회장 차명구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어요.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늦은 후였죠. 장례식장은 조문객으로 가득했습니다. 정계 재계 인사들이 줄지어 들어왔어요. 승준은 상주석에 앉아 조문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승준은 몰랐어요. 아버지의 유언장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 장례가 끝나고 유언장이 공개됐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혜진 그룹의 경영권과 지분 과반은 차남 승준에게 상속한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장남 지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차잔이 와들와들 떨렸어요. 뭐라고요? 지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났어요. 아버지가 그럴 리 없어. 내가 장남이야. 내가 이 회사를 물려받아야 한다고.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고인의 뜻입니다. 확실한 유언장이고 공증도 완료됐습니다. 지우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목에 핏대가 섰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승준에게 다가왔어요. 차승준, 내가 아버지한테 뭐라고 한 거야? 뒤에서 무슨 짓을 한 거냐고. 형, 나도 방금 들었어. 나도 몰랐던 일이야. 거짓말. 지우가 승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황급히 말렸습니다. 부회장님 진정하세요. 절대 인정 못해, 절대로. 지우는 손을 뿌리치고 거실을 나갔어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 안전체에 울렸습니다. 그 옆에 있던 형수 나경이 승준에게 다가왔어요.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축하드려요. 아버님 뜻이니 잘 이끌어주세요.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차갑게 가라앉은 눈동자가 승준을 훑고 지나갔죠. 그날 밤 나경은 지우와 함께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당신 그렇게 당하고만 있을 거예요? 지우가 술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뭘 어쩌라고? 유언장이 있는데 유언장이 있으면 뭐해요? 회사를 실제로 움직이는 건 이 사진이에요. 나경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이사들 몇 명만 우리 편으로 만들면 돼요? 승준이 아무리 회장이어도 이사회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지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이사들을 어떻게 돈이면 되죠? 나경이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저 동서도 문제 있잖아요. 국밥집 허름한 집딸이 재벌가에 시집왔으니 얼마나 어머님도 못마땅히 하시고 몇 년째 애도 없고. 지우가 아내를 바라봤어요. 재수 씨한테 뭘 어쩌려고. 나경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승준의 발목을 잡아야죠. 아내가 무너지면 남편도 흔들리는 법이에요. 저 여자만 없애면 승준은 버틸 힘이 없어요. 우리 아들 승현이가 이 회사 물려받아야 하잖아요. 나경의 손이 배 위에 올라갔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나경의 계획이 시작됐어요. 그 무렵 승준은 회사를 지키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달도 안 돼 이사회에서 공격이 시작됐어요. 신임 회장이 경험이 부족합니다. 중요한 결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우가 매수한 이사들이 하나 둘씩 방화를 들었어요. 매일 회의가 있었고 매일이 전쟁이었죠. 승준은 회사에서 숙식을 해결했습니다. 사무실 소파에서 자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어요. 면도도 제대로 못해서 턱에는 수염이 거칠게 자랐죠. 집에는 가끔 새벽에 잠깐 들렀다 나왔습니다. 어느 날 밤 11시가 넘어서 은서에게 전화가 왔어요. 여보 나야 오늘은 언제 와요? 은서야 미안해. 오늘도 회의가 있어? 늦을 것 같아. 어제도 그저께도 못 왔잖아요. 주말에도 못 봤고요. 은서의 목소리가 쓸쓸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조금만 참아줘. 이것만 정리되면 시간 낼게. 그 조금이 벌써 석 달째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서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오늘 어머님이 또 은서야 미안한데 잠깐만. 이사님 전화 왔어. 나중에 다시 할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은서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서 있었어요. 어두운 거실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었어요. 그때 승준은 생각했습니다. 이 자리만 지키면 은서를 지킬 수 있다고. 회사만 안정되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훗날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됐죠. 승준이 회사 일에 매달려 있던 그 시간 은서는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은서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집딸이 재벌가에 시집왔다는 게 못마땅했죠. 대체 우리 승준이 뭐가 아쉬워서 너 같은 걸 데려왔는지 모르겠다.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은서를 구박했습니다. 새벽마다 은서는 일어나야 했어요. 걸레를 들고 거실 바닥을 닦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구석구석 문질렀죠. 가정부가 여러 명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은서에게 직접 시켰어요. 쉬면 뭐하니? 부지런히 닦아. 시어머니는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여기 먼지 있잖아. 다시 해. 시어머니가 손가락으로 바닥을 훑으며 말했어요. 분명 깨끗한 곳이었지만 은서는 아무 말 없이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온갖 집안일이 은서 몫이었어요. 빨래, 설거지, 청소, 다림질. 이건 손빨래 해. 세탁기에 넣으면 안 돼. 이 그릇은 물기 하나 없이 닦아야 해. 은서의 손은 금세 거칠어졌어요. 손등이 갈라지고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한때 화가를 꿈꾸며 붓을 잡던 고운 손이었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은서의 어머니 오미정이 사골국을 보내왔어요. 딸이 시집살이 힘들까 봐 정성껏 끓인 거였죠. 사돈, 우리 은서 잘 부탁드려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미정은 몸이 성치 않았지만 새벽부터 국밥집에 나가 딸에게 보낼 국물을 따로 끓였습니다. 뽀얀 국물에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죠. 은서는 그 국을 받아들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그런데 저녁 무렵 형수 나경이 부엌에 들어왔어요. 이게 뭐야? 나경이 냄비 뚜껑을 열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보내주신 사골국이에요. 사골국. 국밥집에서 팔다 남은 거 아니야? 나경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어요. 이런 싸구려를 누구 먹으라고 가져왔어? 우리 집 식구들 배탈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나경은 냄비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싱크대에 국물을 쏟아 버렸어요. 하얀 국물이 콸콸 배수구로 빠져나갔습니다. 은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형님 그건 뭐 할 말 있어? 나경이 은서를 쏘아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은서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은서는 방에서 몰래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였습니다. 엄마 나야? 사골국 잘 받았어. 응, 우리 딸 맛있게 먹었어? 응이 다들 너무 맛있대. 어머님도 너무 잘 드셨어.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어요. 다행이다. 다음에 또 보내줄게. 고마워, 엄마. 근데 다음엔 안 보내도 돼. 엄마 너무 힘들잖아. 뭐가 힘들어? 우리 딸 위해서라면 맨날도 보낼 수 있지? 전화를 끊고 은서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나지 않게 이불을 덮고 설상가상으로 은서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사실 결혼 전에 자궁암 초기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완치됐지만 임신이 쉽지 않았죠. 시어머니의 압박이 점점 심해졌어요. 시집 온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어. 대체 뭐가 문제야? 어머님 죄송해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어요. 치료는 무슨 여자가 아이를 못 낳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야? 시어머니는 대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서는 시험관 시술을 시도했어요. 주사를 맞고 약을 먹고 병원을 오갔습니다. 남편 승주는 바빠서 한 번도 함께 가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경이 병원 복도에서 은서를 마주쳤어요. 어머, 은서 씨, 여기 웬일이야? 아, 형님, 시술 때문에 왔어요. 그래, 나도 검진 받으러 왔어. 나경은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웃지 않았어요. 며칠 후 은서는 담당 의사를 만났습니다. 서은서 씨, 안타깝지만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시술을 계속해도 임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자궁 상태가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어요. 은서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작년에는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사실상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해요. 은서는 진단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일이 터진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소리쳤어요. 내 목걸이가 없어졌어. 다이아몬드 목걸이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가정부들이 분주하게 돌아다녔어요. 그때 나경이 말했습니다. 혹시 은서 씨 방은 확인해 봤어요? 설마 그럴 리가 확인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만약을 위해서 가정부 한 명이 은서의 방에 들어갔어요. 잠시 후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사모님, 이 안에서 나왔습니다. 가방 안에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있었어요. 은서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저는 그거 넣은 적 없어요.
정말이에요.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쳤어요. 뭐라고? 증거가 여기 있는데 무슨 소리야?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누가 넣었는지. 거짓말. 가정부들도 다 봤어. 내가 내 방에서 나오는 거 가정부 2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봤습니다. 저도요. 나경이 미리 시켜둔 거짓 증언이었어요. 하지만 은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승준이 들어왔습니다. 피곤에 찌든 얼굴이었죠. 은서가 남편에게 달려갔어요. 여보, 나 아니야. 정말 나 아니야? 믿어줘. 승준은 은서를 바라봤습니다. 지쳐 있었어요. 며칠째 회사에서 숙식하다 잠깐 들른 참이었죠. 은서야, 일단 진정하고 어머니한테 잘 말씀드려봐. 여보, 나 아니야. 정말 나 아니라고. 왜 내 말을 안 믿어? 나도 믿어. 근데 지금 나 너무 힘들어. 일단 내가 좀 참아. 제발. 승준은 은서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은서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날 밤 은서는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은서야, 왜 무슨 일 있어? 나 더 이상 못 버티겠어? 못 버티겠어, 엄마. 은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참았던 울음이 터져나왔어요. 전화기 너머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서야, 엄마한테 돌아와. 그래도 돼, 엄마 이미 충분히 노력했어. 암 치료 후에도 잘 관리해야 하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그만 고생하고 돌아와. 은서는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후 은서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시댁 식구들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원하다는 표정이었죠. 은서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쿵 울렸어요.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어머니 미정이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서를 보자마자 품에 꼭 안았어요. 잘했어. 잘 돌아왔어. 은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어머니 품에 안겨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어요. 속이 울렁거리고 밥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났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병원을 찾았어요. 축하드립니다. 임신이에요. 은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 임신이요. 저 임신 못한다고 했는데 아니에요? 시험관 시술이 성공한 거예요. 아주 건강해요. 은서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의사가 초음파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시험관 시술은 여러 배아를 이식하니까 다태아 가능성이 높거든요. 다태아요. 네 쌍둥이에요. 4명 다 건강합니다. 네 쌍둥이요. 은서는 믿기지 않는 얼굴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은서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임신이라니. 그 집에서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아이가 뱃속에 있다니? 하지만 기쁨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다시 돌아가야 하나? 새벽마다 무릎 꿇고 바닥 닦던 기억. 사골국이 뱃속으로 쏟아지던 장면, 도둑으로 몰리던 그 순간 남편이 손을 뿌리치던 모습. 은서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안 돼, 그 집에는 다시 못 가. 아이들을 그 지옥에 데려갈 수 없어. 은서는 연락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7개월 후 은서는 병원에 있었어요. 만삭의 배를 안고 분만실 앞에 섰습니다. 간호사가 서류를 들고 물었어요. 보호자 성함 적어주세요. 은서는 펜을 들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적었어요. 없음. 보호자 한 분도 안 오세요? 은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미정은 신장 투석 중이었어요. 일어나지도 못하는 몸이었죠.
은서는 혼자였습니다. 분만실 문이 열렸어요. 은서가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복도 불빛 아래 홀로 걸어가는 뒷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어요. 그날 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차별, 차솔, 차강, 차빛.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분만실에 울려 퍼졌어요. 은서는 지쳐서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로 눈물이 흘러내렸죠. 애들아 미안해. 엄마가 힘내볼게. 그렇게 6년이 흘렀습니다. 승주는 그날 밤 이후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초라하게 변해버린 은서의 모습까지. 이혼 직후 승주는 은서를 찾으려 했어요. 미안한 마음이 컸거든요. 위자료 10억도 보냈고 연락처도 수소문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비서실장이 보고를 올렸어요. 회장님, 서은서 씨가 출국하셨습니다. 미국 비행기를 탔더라고요. 승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출국, 아무 말도 없이. 네, 그리고 위자료 수령 확인서도 받았습니다. 서명도 본인이 하셨고요. 비서실장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은서의 서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승준은 그 서명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래, 최소한 돈은 전해졌구나. 며칠 후 나경이 찾아왔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도련님, 은서 씨 근황이에요. 외국에서 잘 지내시나 봐요. 화면에는 은서의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외국 거리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은서. 그 옆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승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새 남자친구인가 봐요. 행복해 보이네요. 나경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승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 은서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자기와 살 때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죠. 그래, 나를 잊고 행복하게 사는 거구나. 승준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은서를 찾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젯밤 우연히 다시 만난 은서는 달랐습니다. 행복하다던 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다음 날 저녁 승준은 탐정 박 실장을 만났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박 실장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승준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서은서 씨 현재 서울 외곽 반지하에 거주 중입니다. 반지하. 네, 친정어머니와 아이들 4명과 함께 살고 있어요. 박 실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친정어머니 오미정 씨는 말기 신부전으로 투석 중입니다. 국밥집은 3년 전에 문 닫았어요. 몸이 안 좋아지셔서요. 승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은서는 지금 뭐 해? 낮에는 김치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 새벽에는 빌딩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시간밖에 못 자요. 승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아이들은 4쌍둥이 남아 4명입니다. 6년 전에 출생 신고됐어요. 박 실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출생 신고서 아버지라는 공란입니다. 6년 전 이혼 직후였어요. 승준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이건 좀 이상한데요. 뭐가? 위자료 10억 말입니다. 서은서 씨 계좌에는 단 한 푼도 입금된 적이 없어요. 승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내가 분명히 보냈는데? 그래서 추적해 봤습니다. 박 실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돈은 다른 계좌로 빠졌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3개를 거쳐서 세탁됐는데 최종 도착지가 이 계좌예요. 서류에 적힌 이름을 보고 승준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최나경 형수 나경의 비자금 계좌였어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박 실장이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6년 전 은서가 위자료를 받았다는 수령 확인서였어요. 여기 찍힌 지문 감정 의뢰했습니다. 인공으로 만든 가짜예요. 서은서 씨 지문이 아닙니다. 승준은 서류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6년 동안 내가 속은 거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장님. 그리고 이건 더 충격적입니다. 박 실장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은서 씨가 불임 판정받았던 거 기억하시죠? 응, 그때 담당 주치의를 찾아냈습니다. 해외로 도피 중이었는데 녹취록을 확보했어요. 박 실장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떨리는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최나경 씨가 저한테 돈을 줬습니다. 5천만 원이요. 서은서 씨한테 임신 불가 진단서를 써 달라고 했어요. 거짓으로요? 사실 서은서 씨 자궁 상태는 괜찮았습니다. 승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은서는 임신할 수 있었다는 거야? 네. 불임 판정 자체가 조작이었습니다. 나경 씨가 꾸민 거예요. 승준은 휴대폰을 든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은서가 임신할 수 있었다. 이혼 직후 내 쌍둥이를 낳았다. 출생신고서 아버지라는 공란이다. 그럼 저 아이들이 내 아이일 수도 있다는 거야? 승준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 실장 유전자 검사할 수 있는 곳 알아봐. 지금 당장 승준은 바로 차를 몰고 그 동네로 향했어요. 아이들을 만났던 그 골목이었습니다. 낮에 보니 더 허름해 보였어요. 금간벽, 녹슨 대문, 좁은 골목길. 승준은 천천히 골목을 걸었습니다. 혹시 아이들을 볼 수 있을까 싶어서요. 그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형 이쪽으로 고개를 돌리니 차별이와 동생들이 골목 저편에서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차별이가 승준을 알아봤어요. 빵 사주신 아저씨다. 아저씨.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어요. 승준은 무릎을 굽혀 아이들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얘들아, 밥 먹었어? 아이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어요. 차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엄마가 아침 일찍 나가서요. 승준의 가슴이 멍해졌어요. 그래, 아저씨가 밥 사줄까? 뭐 먹고 싶어?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차강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돈가스요. 옛날에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 돈가스 먹으러 가자. 승준은 아이들을 데리고 근처 경양식집에 들어갔어요. 돈가스 4개 주세요. 아이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둘씩 붙어 앉으며 신기한 듯 주변을 둘러봤어요. 여기 처음 와봐요. 차 소리가 말했습니다. 잠시 후 돈가스가 나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우와, 크다. 아이들이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제처럼 형들이 막내 차비치를 먼저 챙겼어요. 승준은 아이들이 먹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물었어요. 얘들아, 아빠는 안 계셔? 아이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로 얼굴을 쳐다봤어요. 차별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빠는요? 원래 없었어요. 처음부터요. 엄마가 그랬어요.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시대요. 너무 좋은 사람이라 천사가 되었대요. 차소리가 덧붙였어요. 승준이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나를 천사라고 했어?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이들이 밥을 다 먹었어요. 승준은 계산을 하고 아이들을 집 앞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아저씨 고마워요. 아이들이 손을 흔들며 골목 안으로 들어갔어요. 승준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손에는 비닐봉지가 하나 들려 있었어요. 아이들이 쓰던 숟가락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위해 챙겨온 거였죠. 승준은 김치 공장 근처에 차를 세웠습니다. 공장 담장 너머로 안이 보였어요. 여자들이 줄지어서 배추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은서가 있었어요. 큰 배추 광주리를 들고 허리가 휘어질 듯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땀이 이마에서 흘러내렸어요.
숨을 헐떡이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이 됐어요. 은서가 장갑을 벗었습니다. 승주는 그 손을 보고 숨이 막혔어요. 손등이 빨갛게 트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 상처가 나 있었어요. 한때 붓을 잡던 고운 손이 저렇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승주는 핸들을 잡은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며칠 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승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서류를 펼쳤습니다. 친자 확률 99% 아이들은 승준의 아이가 맞았습니다. 승준의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서류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난 그동안 뭐 한 거야? 승준은 무릎이 꺾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은서는 혼자서 내 아이를 낳았어요. 보호자 없이 아무도 옆에 없이 6년 동안 하루에 3시간 자면서 3가지 일을 했습니다. 아픈 어머니 병원비도 내고 아이들 먹이고 입히느라 그동안 난 뭐 했어? 가짜 사진 보면서 은서가 행복한 줄 알았어. 다른 남자랑 잘 사는 줄 알았고 술 마시고 은서 원망하며 신세한탄만 했잖아. 10억은 한 푼도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불임 판정도 가짜였어요. 모든 게 형수가 꾸민 거짓말이었습니다. 승주는 주먹으로 바닥을 쳤어요. 1번, 2번, 3번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승주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차키를 집어들었어요. 은서에게 가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 시각 나경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무슨 일이야? 전화기 너머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승준 회사에 심어둔 내부 첩자였습니다.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회장님이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셨어요. 오늘 결과 나왔답니다. 나경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차잔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당 소리가 거실에 울렸죠? 뭐라고? 그리고 서은서 씨 관련 조사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나경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6년 동안 완벽하게 숨겨왔던 비밀이 무너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승주는 차를 몰고 은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골목길을 지나 반지하 앞에 도착했어요. 낡은 철문이 보였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녹이 슬어 있었죠. 승주는 한참을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손을 들어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은서였어요.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승준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 하러 왔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은서야 할 말이 있어? 할 말 없어요. 돌아가세요. 은서가 문을 닫으려 했어요. 승준이 손으로 문을 막았습니다. 제발 잠깐만. 다 알았어. 이제야 다 알게 됐어. 은서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다시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승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동안 너 혼자서 아이들 키우고 장모님 보살피느라 많이 힘들었지? 은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만해요. 유전자 검사도 했어. 내 아이들 맞지? 은서가 눈을 질끈 감았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요. 당신 아이 맞아요.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 내가 책임질게. 아이들도 너도 장모님도. 은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늦었어요. 은서야. 6년이에요. 은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이들 낳을 때 보호자란에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없음이라고 썼어요. 승준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분만실 들어갈 때 간호사가 물었어요. 보호자 한 분도 안 오시냐고? 고개 저었어요.
복도에 나 혼자였어요. 은서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4명을 혼자 낳았어요. 아이들이 아파서 응급실 갈 때도 혼자였어요. 차별이가 고열로 경기하는데 나머지 셋은 집에 두고 갈 수도 없어서 4명 다 안고 끌고 뛰어갔어요. 승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밤마다 분유값 걱정하고 기저귀값 걱정하고 병원비 걱정했어요. 하루에 3시간 자면서 3가지 일했어요. 손이 갈라지고 피가 나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당신은 어디 있었어요? 승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미안해. 미안해 은서야. 미안하면 돼요. 그 말 한마디면 6년이 지워져요. 은서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이들한테 아빠가 어디냐고 물을 때마다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은서가 소매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하늘나라에 있다고 너무 좋은 사람이라 천사가 됐다고. 그렇게라도 해야 아이들이 아빠를 원망 안 할 것 같았거든요. 승준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책임지겠다는 말하지 마세요.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은서야, 제발 돌아가세요. 은서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어요. 더 이상 화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지친 목소리였어요. 다시 오지 마세요. 부탁이에요. 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승준은 닫힌 문 앞에 무릎 꿇은 채 한참을 있었어요. 이마를 문에 기댔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같은 말만 되뇌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 너머에서 은서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소리 죽여 우는 소리였습니다. 두 사람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각자 울었습니다. 그날 밤 승준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서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차갑게 문을 닫던 그 눈빛, 6년 동안 혼자였다던 그 말. 직접 다가가면 거부할 거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승준은 결심했습니다. 몰래라도 도와주기로요. 다음 날 아침 승준은 비서실장을 불렀어요. 반지하 건물 주인 찾아봐. 건물 전체를 사겠다고 해. 네, 그 낡은 건물을요. 그리고 리모델링 업체도 연결해. 외벽 보수하고 곰팡이 제거하고 대신 절대 내 이름 나오면 안 돼.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포장할까요? 구청 지원 사업으로 해. 저소득층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며칠 후 반지하 건물에 인부들이 찾아왔어요. 은서가 놀라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아, 구청에서 나왔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외벽 보수하고 곰팡이 제거해 드릴게요. 비용은 전액 지원입니다. 은서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희가 신청한 적 없는데요. 이 동네 전체가 대상이에요. 걱정 마세요. 인부들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곰팡이 핀 벽지를 뜯어내고 새 페인트를 칠하고 창문 틈새도 막았어요. 작업이 끝나자 집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곰팡이 냄새가 나지 않았어요. 은서는 깨끗해진 집을 둘러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하다. 왜 갑자기 그 다음 주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좋은 소식이에요. 익명 후원자가 원비 전액을 지원해 주셨어요. 네, 익명 후원이요? 네, 그리고 아이들 급식도 특식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새 옷도 지급될 거예요. 은서는 전화기를 붙잡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누가? 왜? 아이들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새 옷을 입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급식도 맛있었어. 돈가스 나왔어. 아이들이 신나서 말했습니다. 은서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며칠 후 김치 공장에서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사장이 은서를 불렀어요. 서은서 씨,
이번 달부터 월급이 올라 보너스도 나갈 거예요. 네, 왜요? 회사. 사정이 좀 나아져서 그래? 열심히 일해줘서 고마워. 사장은 그렇게만 말하고 돌아갔어요. 사실 승준이 사장에게 거액을 건넸습니다. 은서 월급 2배로 올리고 보너스도 매달 지급하라고요. 대신 절대 비밀로 하라고 압박했죠. 은서는 월급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구청 지원 사업, 익명 후원, 월급 인상 한꺼번에 벌어지기엔 너무 우연이었어요. 은서는 유치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후원자가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해요. 익명을 원하셔서 정보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전화를 끊고 은서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설마 그 사람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은서가 아이들과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차별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 그 아저씨 있잖아. 응. 무슨 아저씨? 빵 사주고 돈가스 사준 아저씨. 그 아저씨 눈이요. 차별이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같아. 은서의 손이 멈췄어요.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보여준 사진 있잖아. 하늘 날아간 아빠 사진. 그 아저씨 눈이랑 똑같아. 은서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차별아, 그 아저씨가 뭐라고 했어? 아무것도요. 그냥 맛있게 먹으라고 했어? 근데 엄마 그 아저씨 울었어. 울었어. 응, 우리 이름 말했을 때 눈물 흘렸어. 은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6년 동안 꽁꽁 얼려뒀던 무언가가 살짝 금이 가는 느낌이었어요. 승준 씨가 울었다고. 은서는 애써 표정을 감추며 밥을 떴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은서는 어머니 미정을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 투석날이었어요. 접수 창구에서 직원이 말했습니다. 오미정님이시죠? 이번 달 치료비는 결제 완료됐습니다. 은서가 놀라서 물었어요. 네. 제가 아직 안 냈는데요. 후원으로 결제됐어요. 앞으로 1년치 치료비가 선납됐습니다. 은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1년치요? 네, 후원자분이 절대 신원을 밝히지 말라고 하셨어요. 은서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어머니 미정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서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은서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병원 복도에 서서 한참을 울었어요. 소리 없이 어깨만 들썩이면서 그 사람이야. 분명 그 사람이야. 은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누구의 도움인지. 그날 이후로 은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익명의 후원자, 병원비, 월급 인상, 집수리 모든 게 그 사람의 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은서는 모른 척했어요. 인정하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미정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투석만으로는 버티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의사가 은서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신장 기능이 거의 없어요. 은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식이 가장 좋지만 기증자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투석 횟수를 늘려야 해요. 은서는 병원 복도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엄마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은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승준이었습니다. 은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왜 여기까지 와요?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잠깐만 얘기하자. 5분만 할 말 없어요? 은서가 돌아서려는데 승준이 말했습니다. 장모님 상태가 안 좋다고 들었어. 은서가 멈췄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미안해. 알게 됐어. 은서의 눈에 분노가 서렸어요. 당신이 왜 이래요? 죄책감이에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승준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나 진심이야. 그때 난 바보였어. 널 지키지 못했어. 아이들한테 아빠 노릇도 못했고.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알아. 6년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 근데 이제라도 하고 싶어. 뭐라도 하고 싶어. 승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발 기회를 줘, 한 번만. 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싫어요. 은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돌아가세요. 은서가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승준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은서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차갑기만 하던 눈에 흔들림이 보였어요. 그날 밤 은서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승준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하던 모습, 제발 기회를 달라고 하던 눈빛. 왜 자꾸 생각나는 거야? 은서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옆에서 자던 차별이가 뒤척이며 중얼거렸어요. 아빠 은서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차별이가 잠꼬대를 하고 있었어요. 아빠 나도 아빠 있으면 좋겠다. 은서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은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이었어요. 서은서 씨 맞으시죠? 어머니 오미정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지금 바로 오셔야 해요. 은서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네, 어머니가요? 의식이 없으세요. 빨리 오세요. 전화를 끊고 은서는 허둥지둥 나갔습니다. 아이들을 이웃집에 맡기고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어머니 상태가 위중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은서의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며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엄마. 그 시각 나경은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가 들려 있었어요. 승준이 의뢰한 유전자 검사 결과였습니다. 친자 확률 99%. 나경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게 세상에 알려지면 끝이야. 내가 한 일이 다 들통나. 나경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6년 동안 완벽하게 숨겨왔는데 저 여자랑 애들 때문에 다 망치게 생겼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저장된 번호 하나를 눌렀어요. 나야 할 일이 생겼어. 전화기 너머로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아이들이야. 4명, 서울 외곽 반지하에 살아. 나경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장모가 곧 죽을 거야. 장례식 때 정신 없을 거 아니야. 그때 애들을 데려와. 데려와서요. 없애. 흔적도 없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죠. 나경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 내 아들 승현이가 해진 그룹을 물려받아야 하거든. 나경의 눈에 광기가 서였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은서는 어머니 손을 잡고 있었어요. 미정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쓰고 있었죠. 엄마 눈 떠, 제발 눈 떠. 은서의 눈물이 어머니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나 아직 효도도 못했어. 엄마가 해준 것만 받았어. 이러면 안 돼, 제발. 미정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엄마. 미정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으로 은서를 바라봤어요. 은서야. 엄마 정신 들어. 애들 잘 키워.
미정의 목소리가 간신히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 그리고 그 사람 미정이 힘겹게 말을 이었어요. 너무 미워하지 마.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 엄마 무슨 소리야? 미정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기계 소리가 달라졌어요. 규칙적이던 소리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엄마, 엄마. 은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어요. 은서는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복도에서 주저앉아 울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의료진의 노력에도 미정은 다시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11시 45분 사망 선고가 내려졌어요. 은서는 중환자실로 들어가 어머니의 싸늘해진 손을 잡았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마지막에 어머니가 했던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 사람 너무 미워하지 마. 은서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은 작은 곳이었습니다. 조문객도 많지 않았어요. 국밥집 단골 손님 몇 명, 이웃 몇 명이 전부였죠. 은서는 상복을 입고 빈소를 지켰습니다. 아이들은 옆에 앉아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정확히 모르면서도 엄마가 오니까 따라 울었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문이 열렸어요. 승준이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있었어요. 은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하러 왔어요?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장모님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어떻게 안 와? 승준이 영정사진 앞에 섰습니다.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어요.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못난 놈입니다. 승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서를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이들 아빠 노릇 못해서 죄송합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래도 이제라도 하겠습니다. 은서랑 아이들 제가 지킬게요. 그러니까 편히 가세요. 승준이 다시 한번 절을 올렸습니다. 은서는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났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나가요. 제발 나가요. 못 가. 사위로서 마지막 도리는 해야지. 승준이 일어서서 빈소 한쪽에 섰습니다. 조문객을 맞을 자세였어요. 당신이 무슨 사위예요? 우린 이혼했어요. 서류상으로만 이혼했어? 난 아직 너의 남편이야. 아이들 아빠고. 은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운이 없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조문객이 끊겼습니다. 승준은 여전히 빈소를 지키고 있었어요. 은서는 의자에 앉아 꾸벅 졸았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못 잔 거였죠. 승준이 다가왔어요. 조심스럽게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은서가 잠결에 중얼거렸어요. 엄마 승준의 가슴이 멍해졌습니다. 아이들은 한쪽에서 모여 자고 있었어요. 서로를 끌어안고 새우잠을 자고 있었죠. 승준은 아이들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차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장례 이틀째 아침이었어요. 아이들이 크레파스와 종이를 들고 관 앞에 앉았습니다. 뭐해? 은서가 물었어요. 할머니한테 그림 그려줄 거야? 차별이가 대답했습니다. 내 아이가 웅성웅성 모여 그림을 그렸어요. 한참 후 완성된 그림을 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구름 위에 할머니가 있었어요. 날개가 달려 있었죠. 그 아래에 아이들 4명과 엄마가 손잡고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천국 가세요. 아프지 마세요. 차비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천국에서 또 만나요? 차강이도 말했습니다.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승준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출관 시간이 됐어요. 관을 연구차에 실었습니다. 화장터로 이동할 예정이었죠.
은서가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 아저씨들이랑 같이 있어? 같이 가면 안 돼? 차소리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마지막 배웅하고 금방 올게. 알았지? 은서는 아이들을 승준의 직원들에게 맡겼습니다. 승준이 불러온 사람들이었어요. 아이들 잘 부탁합니다. 네, 걱정 마세요. 은서와 승준은 연구차를 따라 화장터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장례식장 주차장에 검은 승합차 한 대가 들어왔어요. 남자 3명이 내렸습니다. 평범한 양복 차림이었지만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죠. 애들이 어디 있지? 저기 직원들이랑 있네? 남자들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차 회장님이 보내셔서 왔습니다. 아이들 저희가 데리고 가라고 하셨어요. 직원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네. 회장님이요. 저희는 못 들었는데. 방금 연락 왔어요. 화장터 근처에서 합류하기로 했답니다. 빨리요. 직원이 망설이는 사이 남자들이 아이들을 승합차에 태웠어요. 아저씨, 우리 어디 가요? 차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한테 가는 거야? 걱정 마. 차문이 닫혔습니다. 승합차가 빠르게 주차장을 빠져나갔어요. 직원이 뒤늦게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방금 회장님이 보내신 분들이 아이들을 데려갔는데요. 전화기 너머로 승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내가 아무도 안 보냈는데? 내 아이들 어디 있어? 빨리 찾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화장터에서 승준이 뛰쳐나왔어요. 은서야, 큰일 났어. 은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아이들이 없어졌어. 뭐라고요? 은서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무슨 소리야? 아이들이 왜 없어져? 누군가 데려갔어. 내가 보낸 척하고 은서가 승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애들 빨리 찾아줘요. 은서가 절규했어요. 비명에 가까운 소리였습니다. 내 새끼들. 은서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울부짖었어요. 승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누가 이런 짓을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걸 알았을 거야? 아이들이 내 아이라는 게 밝혀지면 자기가 한 짓이 다 드러나니까. 승준의 눈에 분노가 서렸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이었어요. 회장님 위치 추적기 신호가 잡혔습니다. 뭐 아이들 신발에 심어둔 위치 추적기요. 회장님이 지시하셨잖아요. 승준이 며칠 전 아이들 신발에 몰래 위치 추적기를 달아뒀던 거였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어디야? 어디 있어? 서울 외곽 폐공장 쪽이에요. 위치 보내드릴게요. 승준이 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서야, 내가 찾을게. 반드시 찾을게. 승준의 눈에 결기가 서렸어요. 내 목숨 걸고 아이들 데려올게. 승준은 차를 몰며 비서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위치 다시 한번 확인해. 인천 외곽 폐공장 지역입니다. 3년 전에 문 닫은 곳이에요. 인적이 드문 곳입니다. 승준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경찰은 신고했습니다. 근데 늦게 도착할 것 같습니다. 알았어. 나 지금 출발한다. 승준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미친 듯이 달렸어요. 옆 좌석에 은서가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손을 꽉 쥐고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애들아, 제발 무사해야 해. 제발 1시간쯤 달렸을까요? 인천 외곽의 폐공장 지대가 나타났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흉물스럽게 서 있었어요. 인적이 전혀 없었죠. 승준이 차를 세웠습니다. 여기서 기다려. 싫어요.
나도 갈 거예요. 위험해. 여기 있어? 내 애들이에요. 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승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대신 내 뒤에 있어? 두 사람은 폐공장 쪽으로 걸어갔어요. 녹슨 철문이 보였습니다.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승준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창고 안에 아이들이 있었어요. 4명 모두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묶여 있었죠. 애들아. 은서가 소리쳤어요.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남자들이 튀어나왔습니다. 3명이었어요. 손에 새 파이프를 들고 있었죠. 거기서 승준이 은서를 뒤로 밀었습니다. 은서야 애들 데리고 나가 남자 하나가 쇠 파이프를 휘둘렀어요. 승준이 팔로 막았습니다. 우둑하는 소리와 함께 팔뼈가 부러졌어요. 으악. 승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부러진 팔을 끌어안고 남자에게 돌진했습니다. 몸을 부딪혀 남자를 쓰러뜨렸어요. 다른 남자가 등을 내리쳤습니다. 승준이 바닥에 쓰러졌죠. 남자들이 승준을 발로 찼어요.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승준은 일어났어요. 피를 흘리면서도 아이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내 애들한테 손 떼면 죽여버린다. 승준의 눈이 빛났어요. 그때 은서가 아이들의 손을 풀었습니다. 애들아 뛰어. 밖으로 나가. 아이들이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차빛이 넘어졌습니다. 차비차 승준이 달려갔어요. 차빛을 품에 안았습니다. 남자가 쇠 파이프를 내리쳤어요. 승준이 등으로 막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차비치를 꼭 감싸 안은 채 아저씨. 차비치가 울먹였습니다. 괜찮아. 아빠 여기 있어? 무서워하지 마. 승준의 입에서 저절로 그 말이 나왔어요. 차별이가 멈춰섰습니다. 아빠. 그때 쩌억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어요. 나경이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아직도 살아있네? 즐겁기도 하지? 나경이 비웃었어요. 형수님, 왜 이러는 거예요? 승준이 피를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왜냐고. 나경의 눈에 광기가 서렸어요. 내가 뭔데 회장 자리를 뺏어갔잖아. 우리 지우씨 몫이었어. 우리 승현이가 물려받아야 한다고. 그래서 은서한테 그런 짓을 한 거야? 그리고 지금은 우리 아이들까지 당연하지. 저 애들이 내 자식이라는 게 알려지면 나는 끝이야. 내가 한 일이 다 드러나. 나경이 소리쳤어요. 불임 조작도 위자료 횡령도 출국 기록 위조도 전부다. 그걸 지금 자백하는 거야? 승준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뭐? 나경이 멈칫했습니다. 승준이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녹음하고 있었어. 형수님이 직접 올 줄 알았거든. 나경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너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거였어요.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무장한 경찰들이 창고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납치범들이 바닥에 제압당했어요. 나경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저 사람들이 제멋대로 한 거야? 다 녹화됐어요, 형수님. 승준이 차갑게 말했어요. 경찰이 나경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납치 교사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나경이 발버둥쳤어요. 나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혜진 그룹 부회장 부인이야.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나경은 경찰차에 실려갔어요. 아이들이 은서에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은서가 아이들을 끌어안았어요. 펑펑 울었습니다.
괜찮아. 다친 데 없어? 무서웠지? 엄마 아저씨가 우리 지켜줬어. 차별이가 말했어요. 아저씨가 등으로 막아줬어. 피 많이 흘렸어. 은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승준이 피투성이가 된 채 서 있었어요. 팔이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죠. 병원 가야 해요. 은서가 달려갔습니다. 승준이 힘없이 웃었어요. 애들 괜찮아. 당신은요? 팔이 피가 너무 많이 흘렸어요. 이 정도쯤이야. 애들만 무사하면 돼. 이 승준이 비틀거렸어요. 무릎이 꺾이려는 걸 간신히 버텼습니다. 은서가 승준의 팔을 붙잡았어요. 병원 가야 해요. 지금 당장 괜찮아. 경찰 조사부터 안 괜찮아요.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구급대원들이 달려왔어요. 환자분 앉으세요. 지금 바로 응급처치하겠습니다. 승준은 응급실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부러진 팔과 갈비뼈를 치료하는데 4시간이 걸렸어요. 그 사이 경찰은 나경과 납치범들을 연행했습니다. 폐공장에서 확보한 녹음 파일은 결정적인 증거가 됐죠. 며칠 후 뉴스가 온 나라를 뒤덮었습니다. 혜진그룹 장남부 아동납치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검찰 송치 6년간의 조직적 범행 불임 조작부터 위자료 횡령까지 TV 화면에 나경과 지우가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한마디만 해주세요. 왜 그런 짓을 한 겁니까? 나경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한때 화려했던 얼굴이 초라하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승준은 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깁스를 한 팔에 하고 나왔어요.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회장님, 형수님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은 괜찮습니까? 승준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승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6년 전 아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제가 몰랐다는 건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더 신경 썼다면, 제가 더 살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기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평생 이 죄를 갚으며 살겠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겪은 6년의 고통, 돌아가신 장모님의 한 모두 제 책임입니다. 승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앞으로 제 모든 것을 바쳐서 가족을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은서가 TV를 보고 있었어요. 아이들도 옆에 있었습니다. 차별이가 물었어요. 엄마, 저 아저씨가 우리 아빠야? 은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렀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승준이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은서와 아이들이 TV 앞에 있었어요. 차별이가 승준을 올려다봤습니다. 아저씨, 진짜 우리 아빠예요. 승준은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내 아이의 눈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응, 아빠야. 너희들 진짜 아빠야? 아이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어요. 근데 왜 이제야 왔어요? 차소리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 있었어요. 승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너희들 있는 줄 몰랐어. 아빠가 바보라서 몰랐어. 진짜 몰랐어요. 응, 진짜야. 알았으면 바로 달려왔을 거야? 차강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근데 엄마는 아빠가 하늘나라 갔다고 했는데 승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아빠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던 거야? 엄마는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야? 차비치가 승준에게 다가왔어요. 작은 손으로 승준의 볼을 만졌습니다. 아빠 왜 울어요? 응. 아빠 안 울어. 울잖아. 눈에서 물 나와 승준이 차빛을 끌어안았어요. 나머지 세 아이도 품에 안았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많이 미안해.
이제부터 잘할게. 평생 잘할게. 아이들이 승준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은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드디어 아빠가 생겼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행복한 일들만 있을 것 같았어요. 힘든 건 다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어요. 은서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거실에서 아이들과 얘기하다가 갑자기 얼굴이 하얘지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진 거였어요. 엄마. 아이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승준이 달려왔어요. 은서의 몸이 축 처져 있었습니다. 은서야, 은서야.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은서.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승준은 복도에서 발만 동동 굴렸습니다. 아이들도 겁에 질려 있었죠. 한참 후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제가 남편입니다. 일단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말을 끊었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검사 결과 자궁암이 재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승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자궁암이요? 네, 예전에 이미 자궁암 치료 받으신 적이 있네요. 완치 후 관리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전이 가능성도 있어서 빠른 수술이 필요합니다. 승준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서 겨우 버텼습니다. 수술하면 나을 수 있는 거죠? 전이가 있다면 자궁 적출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은서가 깨어났습니다. 승준이 병상 옆에 앉아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다 들었어. 은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자궁을 떼어내야 한대요. 응. 들었어. 여자로서 끝인 거잖아요. 승준이 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어요. 은서가 이불을 움켜쥐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승준이 은서의 눈을 바라봤어요. 우리에겐 기적 같은 내 아이가 있잖아. 내가 혼자서 낳고 키운 아이들이야. 자궁이 없어도 괜찮아. 넌 이대로 완벽해. 승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넌 아이들의 엄마야? 내 평생의 동반자야. 수술 받고 다시 건강해져서 우리 같이 아이들 잘 키우자. 승준이 은서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힘든 거 다 나눌 거야. 은서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승준이 은서를 끌어안았어요. 은서가 승준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술날이 됐습니다. 은서가 수술실 앞에서 이동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승준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승준 씨, 은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만약에 잘못되면 우리 아이들 잘 부탁해요. 승준이 은서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럼 말하지 마. 혹시 모르니까 자고 일어나면 이미 끝나 있을 거야. 눈 뜨면 내가 옆에 있을게. 아이들도 기다리고 있고 승준이 은서의 이마를 쓰다듬었어요. 잘 받고 빨리 나와. 알았지? 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간호사가 침대를 밀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은서가 들어가기 전 고개를 돌려 승준을 봤습니다. 승준이 손을 흔들었어요. 금방 끝나. 기다릴게. 문이 닫혔습니다. 승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은서를 보내고 나니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이들이 옆에 있었어요. 4명 다 겁에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괜찮아? 차비치 물었어요. 응, 괜찮을 거야. 의사 선생님들이 잘해주실 거야. 승준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리는 건 숨길 수 없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승주는 복도를 서성거렸습니다. 수술실 문만 바라봤어요. 3시간째가 됐을 때 승주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수술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승준이 기도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은서한테 제가 해준 게 없어요. 6년 동안 혼자 고생만 시켰어요. 이제 막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발. 아이들이 아빠 옆에 와서 앉았어요. 작은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살려주세요. 차별이가 말했어요. 엄마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차소리도 기도했습니다. 우리 엄마 데려가지 마세요. 차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차빛이 울먹였습니다. 승준이 아이들을 끌어안았어요. 5명이 수술실 앞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 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승준이 벌떡 일어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괜찮아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다행히 전이는 없었어요. 자국만 적출했고 다른 장기는 깨끗합니다. 승준의 무릎이 풀렸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승준이 고개를 숙이며 연신 인사했어요. 곧 회복실로 옮깁니다. 마취가 풀리면 면회 가능해요. 의사가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이 승준에게 달려왔어요. 아빠, 엄마 괜찮대? 응, 괜찮대. 엄마 괜찮아. 승준이 아이들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1시간 후 회복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승준과 아이들이 회복실로 들어갔습니다. 은서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숨을 고르게 쉬고 있었죠. 엄마. 차별이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은서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애들아, 엄마. 아이들이 침대 옆으로 달려왔어요. 엄마 괜찮아? 응, 엄마 괜찮아. 은서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차별이가 승준을 돌아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괜찮대. 승준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아빠. 차별이가 처음으로 자신을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은서도 그 말을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승준이 침대 옆으로 다가왔어요. 은서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은서는 이번에는 뿌리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승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6년 만에 처음으로 은서가 승준의 손을 잡은 거였습니다. 고마워요. 은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곁에 그리고 아이들 곁에 있게 해줘서 승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고마워. 사라져서 고마워. 아이들이 엄마 손을 잡았어요. 승준도 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5사람의 손이 하나로 모였어요. 회복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 가족을 감싸 안았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은서의 암은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정기검진에서도 깨끗하다는 결과가 나왔죠. 승준과 은서는 다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조용한 가족 결혼식이었어요. 아이들이 들러리를 섰죠. 엄마 예뻐. 아빠 멋있어. 아이들이 꽃잎을 뿌렸어요. 은서와 승준이 웃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어느 날 승준이 은서에게 말했어요. 눈 감아봐. 왜요? 그냥 감아. 은서가 눈을 감았습니다. 승준이 은서의 손을 잡고 차에 태웠어요. 2시간쯤 달렸을까요? 차가 멈췄습니다. 이제 떠.
은서가 눈을 떴어요. 강원도 산골이었습니다. 푸른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었어요. 맑은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아담한 빌라가 한 채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 집. 승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울은 공기도 안 좋고 복잡하잖아. 주말마다 여기 와서 쉬자. 은서가 빌라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을 지나니 큰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쪽 벽 전체가 유리창이었어요. 창밖으로 산과 숲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방 안에는 이젤과 캔버스 물감이 놓여 있었어요. 여기가 화실이야. 네, 화실. 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게 나한테요. 응애, 다시 그림 그려. 내가 원래 꿈꾸던 거 하면서 살아. 은서가 붓을 집어들었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붓을 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은서가 승준을 끌어안았어요. 승준은 재단도 설립했습니다. 이름은 희망재단이었어요. 미혼모 저소득 가정 암 환자를 지원하는 곳이었죠. 승준이 은서에게 말했어요. 재단 이사장, 내가 해줘. 내가요? 응, 내가 겪은 일들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너잖아. 그 경험으로 다른 사람들 도와줘. 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단의 첫 수혜자가 찾아왔어요. 24살의 젊은 엄마였습니다. 혼자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었죠.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젊은 엄마가 울먹였습니다. 은서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은서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그랬어요. 혼자서 내 아이 키우면서 3가지 일하면서 버텼어요. 죽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젊은 엄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버텼어요. 그랬더니 좋은 날이 왔어요. 당신도 그럴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요. 젊은 엄마가 은서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어요. 그해 가을 은서의 첫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전시회 제목은 6년의 겨울 그리고 봄이었어요. 은서가 1년 동안 그린 그림들이 벽에 걸렸습니다. 어두운 색의 그림도 있었고 밝은 색의 그림도 있었죠. 첫 번째 그림은 눈 내리는 밤에 홀로 서 있는 여자의 뒷모습이었어요. 마지막 그림은 봄날 들판에서 아이들과 웃고 있는 가족이었습니다. 개막식 날이었어요. 승준과 아이들이 전시회장에 들어왔습니다. 네 아이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엄마 차비치가 꽃다발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이거 우리가 골랐어요. 은서가 꽃다발을 받아들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마워, 우리 막내. 승준이 다가왔어요. 축하해. 정말 멋지다. 고마워요. 그날 은서의 그림은 공모전 대상을 받았습니다. 심사평은 이랬어요. 고통을 겪은 사람만이 그릴 수 있는 그림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던 한 여성의 이야기가 캔버스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쑥쑥 자랐어요. 어느덧 초등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차별이는 반장을 맡았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숙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가족 소개하기였죠. 차별이가 편지 형식으로 썼어요. 우리 아빠는 세상을 구하는 슈퍼맨이에요. 예전에는 아빠가 없었어요. 엄마가 하늘나라에 갔다고 했어요. 근데 아빠는 살아 있었어요. 우리를 찾아왔어요. 나쁜 사람들한테서 우리를 구해줬어요. 팔이 부러져도 우리를 지켜줬어요. 아빠가 말했어요. 이제 평생 곁에 있을 거라고. 나는 우리 아빠가 제일 좋아요. 엄마도 좋아요. 동생들도 좋아요. 우리 가족이 제일 좋아요. 선생님이 이 편지를 읽고 울었다고 했어요. 승준은 그 편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편지를 액자에 넣어 회장실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또 한 해가 지나고 봄이 왔어요. 강원도 빌라 마당에서 파티가 열렸습니다. 은서의 암환치 2주년 기념이었어요. 희망재단 아이들도 초대됐죠. 마당의 큰 나무에는 편지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어요. 재단에서 도움받은 아이들이 쓴 감사 편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학교 다닐 수 있어요. 이사장님 사랑해요. 저도 크면 남을 돕는 사람이 될게요. 은서가 그 편지들을 바라봤어요. 승준이 옆에 왔습니다. 손을 잡았어요. 어때? 행복해. 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겨울이 없었다면 이 봄의 소중함을 몰랐을 거야. 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힘들었던 6년이 있었기에 지금이 더 감사해요. 승준이 은서를 끌어안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빌라 숲길에 6 식구가 나란히 걸었습니다. 승준과 은서 그리고 네 아이들. 차별이가 아빠 손을 잡았어요. 차소리는 엄마 손을 잡았죠. 차강이와 차비치도 손을 잡았습니다. 석양빛이 가족의 뒷모습을 비쳤어요.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승준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예전엔 뭐가 중요한지 몰랐지? 회사보다 가족이 먼저였는데 은서와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이렇게 소중한 행복이 바로 곁에 있었는데 그땐 왜 몰랐을까? 은서가 승준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뭐 생각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행복하다고 승준도 웃었어요. 아이들이 앞서 뛰어갔습니다. 아빠, 엄마 빨리 와 달았어. 간다. 승준과 은서가 손을 잡고 아이들을 따라갔어요. 석양이 숲길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6 식구의 웃음소리가 산골에 울려 퍼졌어요. 길고 긴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봄이 왔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어디서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서 행복하시길 간절히 바랄게요. 사연 백일몽이었습니다.